천호개입니다. 주식만 100% 들고 가기 대 주식 채권 혼합 ETF 어떤 게 수익률이 더 좋은지 보도록 하면서 황금 비율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호개미 주식 대 주식 시리즈 가장 효율적인 ETF 찾기 대 뭐 1억 만들기 좋은 ETF 찾기 이런 시리즈 이어지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도 최근에 많이 출시되고 있는 뭐 주식 채권 액티브 ETF가 있는데 역사가 조금 짧게 되고 역사가 긴 백테스팅은 미국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 주식과 채권 혼합 ETF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주식 비중에 따라서 AOA부터 AOK까지 여기는 채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월배당을 하고 있는 게 조금 특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됐냐? 08년에 출시된 ETF다 보니까 그 후에 주식 호황기였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AOK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비중이 클수록 MDD가 낮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아시고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MDD가 조금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AOA랑 AOK랑 수익률에 비해서 MDD 차가 조금 AOK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슈드 같은 경우가 MDD가 21% 수준이니까 채권과 혼합한 수준과 비슷해서 최근에 MDD도 낮고 수익률도 좋다고 유행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이러지 말고 채권 섞지 말고 그냥 주식만 100% 갖고 가는 거 어떠냐. 이게 지금 전 세계 주식을 섞고 있기 때문에 같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주식을 모아둔 ETF VT를 들고 왔습니다. 수익률 같은 경우도 역시나 소폭도 앞서는 모습이었고 MDD가 물론 채권에 많이 섞은 AOK에 비해서 조금 높지는 하지만 이 정도 리턴에 비교한다면 AOK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MDD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AOK MDD가 생각보다 높을까? 2022년이 정말로 정말 역사상 1970년대 이후로 이 정도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떨어진 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버핏은 어떻게 하냐. 버핏 같은 경우에는 올리 미국만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죠. S&P 500 90% 담고 미국 단기 채권을 10% 담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버핏은 왜 전 세계 주식 ETF가 아닌 미국 ETF만 가자라고 얘기했는지 자세히 분석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우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핏 같은 경우에는 채권 중에서도 단기채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고 주식 채권 채권을 리밸런싱을 반드시 꾸준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채권일까 살펴보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선호를 하고 있는 버핏입니다. 채권은 철저히 리밸런싱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수많은 미국 채권 ETF가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TAT부터 시작해서 BSB 다양한 ETF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은 물론 정말 그 최악의 상황에서 채권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졌던 이례적인 해였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2008년이라든지 아니면 닷컴 버블 시기라든지 이럴 때는 확실히 채권 가격이 주식 가격은 떨어지만 오르는 훌륭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리밸런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버핏이 10%는 꼭 담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핏이 얘기한 거를 짧게 얘기를 해보면 S&P 500 SPY와 전 세계 주식 VT 그리고 중간에 미국 ETF 다 모아놓은 VTI를 비교를 했을 때 S&P 500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고 전 세계 주식 ETF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버핏은 어떻게 이렇게 S&P 500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주식이란 걸 알았을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핏이 얘기했던 미국 채권 단기채 10% 혼합을 했을 때 결과를 봤습니다. 버핏이 시키는 대로 90대 10을 갖고 가면서 연간 1을 리밸런싱 하기 대 주식 100%만 갖고 가기 수익률 결과는 주식이 그래도 요즘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100%가 이기는 모습이었고 물론 채권에 썩다 보니까 조금 더 이때 MDD가 낮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 특히 금융위기 때 조금 빛을 발했습니다. 금융위기 전후로만 본다면 그래도 확실히 채권을 섞었던 그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버핏이 제안한 90대 10 역시도 황금 비율이 아니었다면 황금 비율은 어떤 게 있을지 백테스팅을 해봤습니다. 뭐 6대 4다 7대 3이다 10년간 통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하지만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최근 20년 동안은 어떻게 썩든 간에 주식 100%가 황금 비율이었습니다. 채권을 안 썩는 게 훨씬 좋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20년이 주식 100%가 황금 비율이었음에도 버핏은 도대체 그러면 왜 채권 10%를 얘기를 할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 먼데이도 겪고 정말 모든 걸 다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 그래도 확실히 채권이 오르라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버핏이 역대급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폭락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버핏 같은 경우는 그 맥락이라기보다도 증시가 오르면 주식을 일부 팔고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이 주식이 오르면 오를수록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사상 최저가 될 수밖에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모든 분석은 결과론적이기도 하고 시기 구분에 따라서 애매하기도 합니다. 닷컴 버블 때부터 샀었더라도 지금 QQQ 수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극복하고 S&P 500을 이기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버핏이 나스닥 사가라 아닌 S&P 500 샀다고 했다고 야 버핏 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기 힘든 것처럼 이런 것들은 확실히 시기별로 잘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야 천호기이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100%가 좋다며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 역시도 조금 불안한 마음에 주식 80 현금 20 정도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테스팅을 돌려보면서 야 주식 100%가 좋잖아 하지만 이렇게 심적으로 무시 못할 MDD 같은 경우가 현금을 조금 썩는 게 좋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조금 더 최선의 황금비 심적으로도 현실적인 비중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미국 전체 주식 VTI 대 아까 버핏이 얘기한 상위 500개 주식 S&P 500 요 투자 대결 결과를 띄워둘 테니 참고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